안녕하세요. 스쿨파파 강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해수의 운동과 순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수능 특강 교재 86페이지부터의 내용입니다. 좀 촬영 장소하고 구도가 바뀌었죠? 여기는 지구과학실이에요. 지구과학실에서 지금 오늘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양해를 구하면 요 지금 밖에 쪽에 새로 매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매점 위치가 저 서간 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매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막 철 자르고 막 그런 소리가 막 굉장히 좀 간헐적으로 나는데 혹시 여기도 지금 소리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계속 거의 뭐 퇴근할 때까지 계속 공사를 하니까 어디 숨어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도가 바뀌면서 선생님 좀 너무 가깝나요? 좀 부담스럽나? 괜찮아요? 이 각도가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단어는 해수의 운동과 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해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진이라는 건 뭐였어요? 땅이 이제 단층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에너지가 땅이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이동해 가는 걸 우리가 지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파라는 건 뭐냐면 해파 여기 해저면이 있어요. 해저 저 바다 밑에 해저면이 있는데 이 해저면에 이렇게 층이 단절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층이 단절되죠. 이게 단층 활동이 있어요. 그때 이 발생한 단층에 의한 에너지가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는 것처럼 사방으로 이렇게 전달되어 갈 거예요. 이 방향으로도 에너지가 전달되어 가고 이쪽 방향 사방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어 갈 거예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해수 표면이 이렇게 잔잔했던 해수 표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때 움직이는 거는요, 이 물 입자가 움직여 가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파도가 친다고 해서 저 멀리에 있던 물 입자가 나한테로 계속 오면서 날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물 입자는 진동만 하고 있는 거야. 진동. 그 자리에서 걔가 위아래로 진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원을 그리든 타원을 그리든 그 반경 내에서 얘는 지금 진동만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무엇이 진행해 가는 겁니까? 해파가 진행해 간다는 것은 바로 그 해파를 만든 에너지가 전달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해파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니? 이 장소가 바뀌니까 또 뿅.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파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이게 의자가 좀 낮아.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 이거? 의자가 낮아가지고, 뭐 할 수 없지, 그치? 자, 이렇게 해파가 가는데, 이때, 여기 있는 물입자는요, 가장 높은 정점을 찍고 있죠.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어요. 물입자의 운동이.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또 빨간 점으로 표시한 이 입자도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정점, 움직여 올라왔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물입자가 가장 높은 곳에 정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여기를 마루라 그래. 마루. 여기도 마루가 되겠죠. 얘는 지금 마루를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물입자가 가장 낮은 곳에 하향 운동으로 가장 낮은 곳을 찍었을 때를 우리가 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골. 됐죠? 이때 뭐에 대해서? 평균 해수면에 대해서 이 중간이
평균 해수면이 되겠죠. 그렇죠? 평균 해수면에 대해서 이렇게 물입자들이 운동을 한단 말이야. 응? 그때 이 물입자가 가장 높은 곳을 찍었던 마루부터 가장 밑에 골까지 이 연직 방향의 거리를 파고라 그래요. 파고. 그 다음에 마루부터 이웃한 마루까지 또는 골부터 이웃한 골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파장이라고 하지. 파장.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파장을 로마자로 람다 또는 라무다라고 쓰는데 여기에서는 라지 L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해파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해파의 뿅 요거를 우리가 해파의 진행 방향이다 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해파가 진행해 간다는 건 뭐야? 에너지가 진행해 간다는 거지.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물입자 자체가 가는 건 아니야. 물입자는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근데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물입자 같은 경우에는 짜잔 요렇게 마루는요, 지금 마루를 잃었던 애는 그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괜히 이걸로 했네요. 그죠? 어느 방향으로? 이쪽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생각해봐. 여기 물입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제일 도미노 같은 거지. 얘가 제일 정점을 찍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정점을 찍으려고 하는 애야. 그러면 다음 순간에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면서 얘가 정점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려오면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 앞으로 지금 앞으로 마루가 계속 진행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 그러면 자, 파장, 파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지점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쪽 마루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요 파란색을 마루가 지나고 다음 이웃한 마루가 다시 이 파란색 지점을 지날 때까지의 시간, 그걸 우리가 주기라 그래요. 주기 t. 그래서 한 사이클이 진행해 가는데 걸린 시간, 우리가 그걸 주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해파의 전파 속도를 알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물리학에서 속도라는 건 뭐였어?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이동 거리였지. 그러면 해파의 전파 속도 V는 여기서 시간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주기 t분의 거리. 어떤 길이에 대한 단위가 뭐가 있어요? 파장이 있죠.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을 하면 이 파동의 전파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해저면이 있어. 근데 연안에 오면서 이렇게 지금 해저면이 얕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 깊은 곳에서 갈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리는 이 파동은 워낙 수심이 깊기 때문에, 이거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좀 이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얘는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파동을 우리가 심해파라 그래. 심해파. 그래서 심해파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어 오다가 어떠한 일정한 깊이가 되면 그때는 파속이 느려집니다. 파속이 느려져. 얘들아, 파속이 느려진다는 건 뭐야? 결국에는 파동이라는 건 에너지가 전달되어 가는 건데 이때까지는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어 갔단 말이야. 근데 어느 깊이가 되면 이 물입자 있는데 이 물입자 하나당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아래로 이렇게 이 정도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파속이 느려지다 보니까 이 입자 하나당의 에너지, 얘를 운동시키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하나당 원래 5라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뭐 8이라는 에너지가 얘한테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얘를 더 심하게 진동시키겠지. 그러니까 심하게 진동시키니까 어떻게 돼? 파고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파고가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연안으로 이렇게 넘쳐 흐르게 되죠.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파동은요, 수심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렇죠. 수심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수심의 영향을 받는 파동을 천해파라고 그래. 천해파. 그래서 천해파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아지면 전파 속도는 느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번에는 해파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파의 분류. 아,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계속 신경 쓰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해수 표면에 어떠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바람이 분다고 해서 뭐 바람이 불면 그 순간에 이렇게 파도가 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계속 전달되어 가면서 일정한 파도가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도가 치려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일관되게 막 이렇게 불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마찰에 의해서 해수면에 있던 물입자들이 운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처음에 운동할 때는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운동을 한대. 그러니까 파동의 모양이 뾰족뾰족하게 생기는 거야, 마찰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바람이 없어지면 그때는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에 의해서 물결이 이렇게 아직도 물입자들이 운동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해수면이 얕아지면 그때는 파속이 느려지면서 파고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파동이 깨지면서 이렇게 깨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연안으로 쏟아져 넘어오게 되죠. 응? 그래서 깊이가 깊은 곳부터 이렇게 오다가 어떠한 일정한 깊이에서 해수면에 마찰을 겪게 되고 이렇게 넘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알겠죠? 이때 처음에 우리가 바람에 의해서 파동이 생길 때, 해파라는 파동이 생길 때 이 구간에 생긴 뾰족뾰족한 이 파동을 우리가 풍랑이라고 그래요. 풍랑.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거 볼 때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일렸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바람에 의해서 생긴 풍랑. 그 다음에 이 풍랑이 없어지고 그 에너지가 그냥 전달되어 갈 때, 이때는 뾰족뾰족하지 않고 뭔가 둥글둥글한 모양이죠. 이때를 우리가 너울이라고 그래. 너울. 그 다음에 수심의 영향을 받으면서 파동이 깨져서 이렇게 깨졌을 때, 그래서 넘쳐 흐르는 것까지, 여기를 우리가 연안에서 생긴 쇠파, 부서진 파동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풍랑, 너울, 연안세파 이렇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로 한번 비교해 보자.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풍랑이라고 하는, 바람에 의해서 생긴 풍랑과 너울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풍랑은 뭐 때문에 생겼어? 풍랑은 바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긴 파동이지. 그럼 너울은 이 풍랑에 의해서 풍랑의 에너지가 전달되어 온 것이죠. 전달되어 온 것이고, 그 다음에 풍랑은 파동이 어때요? 뾰족한 모양이고, 너울은 둥근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풍랑 같은 경우는 계속 바람이 불면서 마찰에 의해서 계속 얘를 진동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야 돼. 그래서 주기도 짧고, 주기가 짧다는 게 뭐야? 빨리빨리 움직여 간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주기와 파장이 짧다는 거야. 짧어. 반대로 너울은 급할 게 없잖아. 그 에너지가 그냥 천천히 세월아 되어라 이제 진행해 가는 거니까
주기도 길고 파장도 길어요. 대체로 풍랑보다. 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뿅 페이지를 넘겨서 이번에는 그러면 해파의 우리가 작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해파의 작용. 자, 여기다가 한 가지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낼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게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본 거야. 어?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본 거야. 그런데 이쪽이 뭐냐면 이쪽이 육지야, 육지. 그리고 요 경계로 해서 이쪽이 바다야, 해수. 자,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먼 곳에서 지금 파동이 이제 진행해 와.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지금 노트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제 파동이 진행해 오는데, 이때 파동의 마루인 지점을 선으로 이은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이제 실선으로 이은 게 뭐냐면 마루야, 마루. 응? 이렇게 마루가 온다고. 근데 처음에는 수심위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다음 이웃한 마루가 이제 여기 있다고. 실선. 그 다음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이제 거의 등간격으로 이렇게 온 거야. 마루가, 이웃한 마루가.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수심의 영향을 받아. 그러면 수심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해파는 마찰이 생기니까 늦어지는 거지. 느려지는 거지. 이렇게 할까? 그래서 수심이 이렇게 수심에 의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그리는 것처럼 점점점 좁아지는 거지. 그래서 파동은 이렇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파동이 지금 육지에 거의 수직하게 이런 방향으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동일하게 진행해 가면서 동일하게 속도가 늦어져. 무슨 얘기인지 아니? 느려진다고. 좌우축이 모두 동일하게 느려진다고. 그러니까 파도 자체는 이제 마루 자체는 이제 동일하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바뀌지가 않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비스듬히 온다면, 이렇게 마루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얘가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런데 만약에 이 지점부터 수심의 영향을 받게 되면 왼쪽은 마찰에 의해서 진행해가지 못하게 되고 오른쪽은 더 빨리 진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오른쪽은 아직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루인 지점이 이렇게 꺾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꺾여서 오게 된다고.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수심이 얕은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된다고. 알겠어요? 자, 이걸 기본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렵지 않지? 따라올 수 있지? 자, 이렇게 해안선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안선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았을 거야. 처음에는 얘도 직선이었을 거야. 근데 파도가 계속 한 방향으로 오면서 깎이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형이 생긴 거야. 근데 이렇게 뾰족 나온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곧이라 그래. 곳.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푹 들어간 곳을 우리가 만이라고 한다. 만. 그래서 이쪽이 육지 쪽이고 아래쪽이 이제 바다 쪽이야. 됐지? 그런데 이때 여기에 이렇게 해파가 온단 말이야. 근데 마루를 그려보면 이렇게 마루가 온다고. 근데 다음 이웃한 마루가 이렇게 등간격으로 이렇게 올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마루가 이렇게 등간격으로 올 거라고. 근데 언제부터? 수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여기서 오다가 이쪽 수심이 얕은 데는 느려. 근데 수심이 깊은 곳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파의 진행 방향이 이 곳 있는 곳을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렇게 꺾여요. 이쪽에 오는 것도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고, 이쪽에서 왔던 파동도요,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고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림에서 보면 파동이 에너지가 결국에는 얘도 에너지 아니야, 그치? 그 에너지가 어디로? 곳 방향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곳에서 에너지의 집중이 일어나요. 에너지의 집중. 그 에너지가 계속 같은 곳을 때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를 부시고 풍화침식시키고 이동시키겠지. 그치? 그래서 이 곳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침식이 일어나. 침식. 그러면 반대로 만은 어때?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분산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곳에서 침식됐던 이 물질들이 만에 와서 쌓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수욕장 가봤어, 니네들? 해수욕장 가면 이 곳 방향에 해수욕장이 생기니? 아니지. 이렇게 만 쪽에 백사장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렇게 많이 있는 쪽에 이렇게 백사장이 생긴다고.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파에 의해서 풍화 침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자, 이번에는 심해파와 천해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심해파와 천해파. 자, 이거 봐봐. 결론만 얘기할게. 수심이 파장보다 깊은 곳이 있어. 그 깊은 곳에서는요, 파동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어떤 곳에서? 수심이 파동에 비해서 깊은 곳. 상대적인 의미지. 상대적인 의미야. 여러분들 그 순상화산하고 종상화산 알아? 그때도 얘네 스케일이 똑같은 게 아니야. 거기서는 뭐냐면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비율. 그치? 밑변분의 높이. 이 비율이. 높이가 밑변에 비해서 높이가 높으면 종상화산이었고 밑변이 넓으면 순상화산이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파장과 수심을 비교해서 수심이 어떤 기준보다 깊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진행해 간다고. 응? 됐어? 그런데 만약에 파장에 비해서 어떤 수심이 얕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좌측과 같은 경우를 심해파라고 하고 우측과 같은 경우를 천해파라고 하고 그리고 천해파는 파장이 길다 그래서 장파라고도 불러. 장파. 자, 이 두 개의 파동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 심해파 같은 경우는 얘기했죠 선생님이. 에너지가 이동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마루에 있던 하나의 점을 한번 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얘는 다음 순간에 어떻게 하겠어? 정점을 그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좌에서 우측 방향으로 해파가 진행해 간다라고 하자. 해파가 진행해 가고 있다. 에너지가 전달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점은 다음 순간에 해파의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하향 운동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골에 있던 물질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운동을 할 것이고.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마루에 있던 이 점의 운동 궤적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계속.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원을 그릴 때 얘가 최고 정점이면 여기가 마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여기 지금 얘가 이제 정점을 그리면 파도의 그 에너지가 해파의 에너지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 왔다. 파도가 진행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을 그린다고 원. 여기까지는 알겠지? 근데 이 원에 있는 이 물입자의 에너지 이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와 그리고 이 애들의 마찰에 의해서 요 아래도 이렇게 운동하는데요. 대신에 마찰에 의해서 궤적이 작아져. 운동 궤적이.
그 다음에 얘보다 깊은 곳에서는 또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궤적이 작아지고, 그거보다 아래는 또 궤적이 작아져.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깊이가 되면 궤적이 이제 작아지면서 더 이상 운동하지 않게 되지. 됐어요? 근데 우측에 있는 경우, 즉 천회파는 좀 달라. 예를 들어서 천회파에 있는 입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천회파 같은 경우는 이때도 얘도 파도의 이제 해파의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거든. 근데 대신에 얘는 어떻게 운동하냐면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해요. 타원 운동. 찌그러져 있는 타원 운동. 그럼 얘보다 깊은 곳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타원 운동을 해. 대신에 더 찌그러진 타원 운동을 해. 그 대신에 장축의 길이는 같다. 긴 변의 길이가 같다고. 긴 지름. 그러다가 어느 깊이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앞뒤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해. 그러면 얘는 왜 직선 운동을 하느냐? 바로 이 아래에 있는 해저면의 마찰의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해저면에 자, 해저의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심해파 같은 경우는 원궤적을 그리고요. 천해파 같은 경우는 타원궤적을 그려. 근데 천해파 같은 경우는 타원궤도를 그리다가 제일 밑바닥에 이제 아래쪽에 가면 바로 앞뒤로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러면 이렇게 심해파와 천해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 뭔 줄 알아? 이 해파가 치는 곳의 깊이를 우리가 수심이라고 한다. 수심. 그 다음에 얘 이제 해파의 이제 파장을 우리가 람다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 같은 경우, 심해파 같은 경우는요,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 큰 경우, 응? 이때를, 알겠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수심이 200m인 해수에 파장이 예를 들어서 600m인 긴 파자가 이제 오고 있단 말이야. 응? 됐어? 그러면 파장이 600m면은 이 파장의 2분의 1이면 얼마야? 400m지. 그러면 400m보다 수심이 얕잖아. 그러니까 얘는 심해파가 아닌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파장이 100m다. 그럼 파장이 100m인 그 해파가 또 동일한 지점을 올 때 얘는 100m니까 100m의 2분의 1이면 얼마야? 50. 근데 50보다 수심이 200m니까 더 깊지. 그러니까 얘는 수심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해파라고 할 수 있다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심이 2분의 1 람다보다 클 때 그때를 우리가 심해파라고 그래요. 그러면 뭘 천해파라고 하냐? 천해파 같은 경우는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보다 작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심이 2000m야. 와, 수심이 2000m. 선생님, 수심이 2000m면 이거 보나마나 깊이가 깊으니까 이거 보나마나 심해파 하겠네요? 그래, 알았어. 100km에 100km. 그럼 100km를 20으로 나누면 얼마야? 5km지. 이제 됐다, 그치? 5km보다 수심이 작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천해파가 되는 거야. 미안해. 알겠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심이 무조건 깊다고 해서 천해파가 아니라 수심붐하고 파장을 비교했을 때. 그럼 선생님이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파장이 엄청나게 긴 경우, 이게 언제인 줄 알아? 바로 지진의 일, 쓰나미.
쓰나미야. 지진의 일이 이제 해저 지진 활동에 의해서, 해저 단층에 의해서 쓰나미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그 쓰나미를 만든 그 지진이 있죠. 그 에너지. 그 에너지의 파장이 얼마나 긴 줄 알아? 굉장히 몇백 킬로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망망대에 떠 있는 큰 어선들이 있지. 막 어선이나 화물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어선들의 이 쓰나미 파도가 이렇게 지나가도요, 얘는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 가는지 못 느껴. 워낙 파장이 기니까. 모른다고.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 가는지 모른다고. 모르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망망대해에서 태평양 바다에서 긴 파장으로 우리한테까지 올 때까지 못 느낀다고. 그러다가 연안에 가까이 오면 갑자기 느려지면서 파고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막 경보를 발생하면 벌써 넘쳐 흐르는 거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 정도로 파장이 길다고. 에너지의 파장이. 그럼 결국엔 얘네들을 심해파와 천해파를 비교해 보면요, 심해파는 무슨 운동을 했어요? 원운동을 했죠. 자, 원운동을 했고, 천해파는 타원 운동을 했죠. 타원궤도 운동. 타원궤동을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깊어질수록 심해파는 운동의 원 크기, 궤적이 작아졌고, 감소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해파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납작한 타원궤도 운동을 하다가 어떤 깊이가 되면 직선 왕복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심해파와 천해파의 이제 빠르기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해파의 빠르기. 심해파의 파속은, 이건 그냥 외우는 거야. 루트. 얘 지금 뭐였어요? 궤적이 원을 그리잖아. 그래서 결국엔 유도하면 여기에 2파이가 들어가요. 원궤적 때문에. 2파이 루트 2파이분의 GL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심해파의 파속이고, 천해파의 파속은 루트 GH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봐. 심해파의 파속에는 지금 2파이 분의 G, 이거는 상수잖아. 그치? 변하지 않는 수야.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L이 들어갔지. 이 L이 뭐냐면 바로 파장이야, 파장. 그래서 결국에는 심해파의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루트 파장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천해파는 여기 H. 그러면 H는 뭐였어? 수심이었지, 그치? 수심. 그럼 결국에는 천해파의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수심에 비례한다. 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해파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뭐에 상관이 있다? 파장. 그 진행해가는 파도의 파장이 길면 빠르다라는 거지. 파장이 길면 빠르다. 이 얘기고. 그러면 천해파는 어떻게 돼요? 천해파는 수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결국에는 연안으로 다가오면서 수심이 얕아지면 파속도 느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분석한 이제 그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X축은 뭐냐면 수심이야, 수심 미터. 그리고 Y축은 뭐냐면 그 해파의 속도야. 또 미터 퍼 세크야, 단위는. 그때 예를 들어서 50m의 파장이 50m인,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이 50m인 이제 그 파도는 수심이 작은 곳에서는 이제 수심의 영향을 받아서 천해파였다가 어떠한 점에 되면, 즉 수심이 어떠한 일정한 수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 봐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장이 50m인 파도가 있는데 얘가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해저의 마찰의 영향을 받아. 어? 알겠지? 마찰의 영향을 받는데 어떠한 일정한 깊이가 이상되면 그때는 걔는 수심이 깊어지더라도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응? 됐어? 그러면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수심의 영향을 받잖아요.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 없이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번에는 50m가 아니라 파장이 100m인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더 깊은 곳까지 수심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근데 요 깊이 이상 되면 얘도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m인 애는 얘보다 더 깊은 곳까지 수심의 영향을 받아.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어지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아. 아니, 왜 이렇게 그렸냐? 뿅 이렇게 된다고. 응? 그러면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부분, 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부분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속도도 빨라지는 거지. 이거 천해파랑 심해파 중에 뭐에 가까워? 바로 천해파죠. 천해파.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요 부분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좀 잘못 표시했는데 요 지점까지가 이제 수심의 영향을 받는 거야. 네?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지점까지 이렇게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기부터가 여기 지금 여기 요 빨간색보다 이쪽 오른쪽 부분이 바로 심해파 영역이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잖아. 요 가운데요. 요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 여기를 우리가 전이파 영역이라고 그래. 전이파. 알겠지? 그래서 수심 전이파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얘기했던 수심이 20분의 1 파장의 20분의 1보다는 크고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 람다보다는 작을 때 이때 우리가 전이파라고 하고 전이파는 심해파와 천해파의 특징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번에는 해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일. 자, 해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뭐가 있냐면 폭풍 해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 해일이 있어. 그러니까 해일이 뭐냐면 어떠한 기적에 의해서 파도가 이렇게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엔 육지나 이런 데로 넘쳐 흐를 때 이런 걸 우리가 해일이라고 하는데 이 폭풍해일과 지진해일 중에서 지진해일을 우리가 흔히 쓰나미라고 부르는 거야. 쓰나미. 그럼 폭풍해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들 이렇게 지구와 원할 때 배웠지만 이렇게 태풍 같은 게 이게 태풍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서쪽이고 동쪽이지, 그치? 동쪽이 오른쪽이 더 이제 강하니까. 근데 이 태풍이라는 건 뭐야? 중심이 주변보다 기압이 작은 저기압이잖아. 중심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압력보다 가운데서 누르는 압력이 적다고. 그러니까 더 적은 힘으로 누르니까 이곳으로 어떻게 되겠어? 해수면이요 이렇게 솟아올라요.
중심 쪽으로. 실제로 오잖아? 폭풍이 오잖아? 이제 뭐 태풍 같은 게 오잖아? 그럼 그 중심 기압이 낮아서 해수면이 올라가. 그럼 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안에 있던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온다고. 뭐가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 용승. 그래서 폭풍이 오면요, 용승이 일어나요. 찬물이 올라와. 그러면 이 태풍에 의해서 물이 올라왔다가 얘가 이제 들어 올려진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럼 들어 올려졌다 어떻게 되겠어? 이제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이제 전달되어 가는 거야. 응? 그걸 우리가 폭풍 해일이라 그래. 그때 이 폭풍 해일이 일어났을 때 기압이 1헥토파스칼 변할 때마다 1cm씩 파고를 상승시킨대요. 응?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봐. 중심 기압이 963 헥토파스칼인 이 폭풍은 몇 cm만큼 물을 들어 올리겠어? 기준점이 얼마냐면 우리가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잖아요. 이게 기준이야. 1013보다 963이면 얼마가 줄어든 거야? 50 헥토파스칼 줄어든 거잖아. 그러면 1 헥토파스칼에 1cm씩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몇 cm? 50cm만큼 상승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50cm니까 0.5m 상승시키는 거지. 응? 0.5m를 들어 올렸다가 놓는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수심이 깊은데 연안으로 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단층이 생겼어. 단층이 생겼을 때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파도가 친다고. 근데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 지진에 의해서 생긴 바다의 원양에서 먼 바다에서 생긴 이 파고는요, 파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니까 얘는 출발부터가 뭐야? 벌써 출발부터가 1000해파야. 근데 어떠한 일정한 깊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얘가 1000해파에 이제 파속이 더 줄어들면서 넘치게 되지. 그래서 이 기작을 한번 지진의 일의 기작을 보면 1000해파로 시작하는 거야. 얘는 시작부터가 1000해파야. 물론 10해파였다가 1000해파로 바뀌는 애들도 있어요. 지진의 일 말고. 근데 1000해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얘가 진행해 오다가 수심이 점점 얕아지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파속이 굉장히 느려져요. 진행이 느려져. 그러니까 입자 하나당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파고가 증가해. 파고가 증가하면서 그 파고가 증가해서 연안으로 넘쳐 흐른 것, 그걸 우리가 지진의 일 또는 쓰나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해파의 전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참고로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수압 경도력 얘기했는데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0도야, 0도. 그리고 여기가 5도, 10도, 15도. 5도 돌스, 위도 10도 돌스, 위도 15도 돌스가 되겠고, 이쪽으로는 5도 사우스, 10도 사우스, 15도 사우스 이렇게 되린다고.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런데 지금 바다에 보면 바다에 얘들아 이렇게 평균 해수면이 있으면 평균 해수면보다 해수면이 약간 기울어져 있단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 줄 알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0에서 5도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5도에서 10도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도에서 그 이상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0도로부터 이 남반구로 가면서는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측정하면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 응? 됐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엔? 바람이 이렇게 만든 거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한 바람, 무역풍, 편서풍 이런 것 때문에 애큼한 수송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이렇게 해수면의 기울기를 만든 거지.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 봐봐. 여기, 요 구간만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서 여기. 그럼 0도에서 5도는 지금 해수면이 이것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pH가 생기고,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코리올리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해수면이 이렇게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흐르다가 전환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치? 이렇게 지금 해류가 흐르겠지. 응? 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5도에서 10도는 이쪽 방향으로 pH가 생기고 반대 방향으로 코리올림. 근데 얘네가 북반구니까 오른쪽에 코리올림이 생기려면 이렇게 지금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 옆쪽은 종이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근데 0도보다 이제 남반구는 좀 다르죠. 이번에 남반구는 이쪽 방향으로 pH가 생기는데 반대 방향으로 코리올림이 생기고, 근데 코리올림이 왼쪽으로 작용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얘는 왼쪽이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지. 됐지? 그러면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니까 서쪽이고 동쪽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얘 봐봐. 얘 5도에서 10도는 지금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거잖아. 서에서 동.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동에서 서로 가는데 얘만 반대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적도반유야. 적도반유. 얘가 적도반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도보다 위에 있는 애 있지. 걔 같은 경우는 지금 동에서 서로 가는 거잖아. 이게 바로 북쪽도 해류예요. 그래서 북쪽도 해류가 딱 0도부터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야. 사실은 더 북반구 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 다음에 0도부터 아래쪽은 5도부터 0도까지, 그리고 0도부터 다시 남반구까지는 다 동에서 서로 가죠. 이 전체가 다 남적도 해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해수면의 기울기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밀도 경사가 생긴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생기는데 위에 경사보다 밀도 경사가 심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도 경사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경사가 바로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과 위에 있는 따뜻한 물을 경계, 밀도 경계. 이게 바로 수온 약층이 되겠죠. 수온 약층.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해파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